자, 역학 시스템 마지막 영상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그리고 충격력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단위가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가속도를 한번 꺼내보는 거야. 그럼 F는 MA에서 A만 남기고 M을 넘겨버리면 A라고 하는 친구가 M분의 F다 라고 하는 꼴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속도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놈과 이놈은 같다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올리고 서로 바꿔주면 FT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건데 얘가 M 델타 V라는 꼴이 만들어지겠네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정리를 했죠? 이게 뭐예요? 충격량. 충격량. 자, 그리고 얘가 뭐죠? 운동량이 되겠죠. MV가 운동량인데 여기에 델타가 붙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아,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MV 제로, 여기 제로가 붙으면 초기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변화량을 더한 것과 같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초기의 운동량 그냥 P라고 쓰겠습니다. 자, 초기의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면 나중 운동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운동량은 MV0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힘을 가하는데 여기 시간은 델타 T고요. 그리고 내가 F라고 하는 힘을 가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운동량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이 같죠? 그럼 어떻게 될까? 초기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는 건데 방향이 같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체의 질량은 그대로일 테니까 속도가 빨라지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운동량에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충격을 가했을 때는 운동량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반대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충격량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운동량이 작아지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야구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야구공이 이쪽으로 이제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1kg짜리 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100m/s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야구 배트가 있어요. 그럼 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이 야구공을 깠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요렇게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50m/s의 속력으로 날아갔다라고 한번 놔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운동량부터 한번 꺼내봅시다. 자, 일단 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플러스 100kg m/s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충격량을 가했더니 얘가 이쪽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0kg m/s라고 하는 운동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죠?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50, 50 아니에요. 마이너스 150입니다. kg m/s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150kg m/s, 다른 말로 하면 뉴턴세크로 충격량을 가했구나.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15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조금 보면요. 자, 결국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F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에서 Y축이 힘이고 X축이 시간이라고 한번 잡아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전부 다 FT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충격량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 넓이가 충격량인데 그러면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시간으로 나눈다면 뭐가 나올까? 힘이 나오겠죠? 우리는 이 힘을 평균 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충격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충격량을 힘을 가한 시간으로 나눴을 때 이 평균 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계란이 떨어질 건데 일단 동일한 높이에서 얘를
떨어뜨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자유낙하를 시작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초기의 운동량은 어떨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나무 토막이 있고요. 여기에는 방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과 충돌을 한 다음에 멈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자유낙하를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럼 얘가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은 같겠죠. 초기 운동량이 같네. 그런데 둘 다 멈춰버렸어. 그럼 나중 운동량이 둘 다 0인 거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인 거야? 둘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충격량도 같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나무 토막이잖아. 계란이 떨어져요. 툭 하면은 깨져버리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쿠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계란이 떨어지다가 쿠션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구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로 한번 와볼게요. 자, 결국에 이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충격량은 일단 같아요. SA는 S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이 TA가 TB보다 짧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평균 힘 충격력은 FA가 FB보다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이게 뭐다? 충격력이라고. 그러면 충격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 이 계란이 깽 하고 깨져버리는 거고요. 이 계란은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이해가 되겠죠. 자, 결국에는 충돌 시간을 길게 늘려줘서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을 늘려준다면 충격력을 낮춰서 물체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안전장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에어백 같은 거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내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핸들을 박아야 되는데 얘가 에어백이 터져주면서 내 충돌 시간을 늘려주니까 사용자를 보호한다던가, 아니면은 자전거의 헬멧, 바이크의 헬멧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의 범퍼 이런 것들 전부 다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낮춰주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학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딸깍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